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살 가능성이 크대.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정민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이 명의로 된 부동산부터 정리하자. 강남 아파트 시세가 올랐으니 지금이 적기야.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해?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의료진 소견서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대. 준호의 말에 서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보험금은? 사망하면 5억, 후유장애는 3억.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사망 진단서만 받으면 돼. 시간 문제일 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야. 일이 착착 진행되겠는걸? 서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복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그날 서윤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녀를 덮쳤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던 서윤은 닷새 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식만 돌아온 거였어요.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입술도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병실 안팎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혼수 상태였어요. 뇌관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이라고 했죠. 처음 일주일 동안은 준호가 하루 종일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빨리 깨어나 제발이라고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서윤은 마음속으로 곧 깨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병문안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시간씩 머물렀던 시간이 30분으로 점점 짧아졌죠. 3개월이 지나자 아예 이틀에 한 번씩만 왔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정말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 정도 뇌 손상이면 솔직히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의사와 준호의 대화도 들렸어요. 서윤은 속으로 아니라고 자신은 의식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저녁 준호가 서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갈 거면 빨리 가.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지.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짐스러워하는 마음만 가득했죠.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식을 잃지 못했어요. 준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1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윤의 귀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여기가 그 여자 병실이야.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긴장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는지 궁금했거든요. 조용히 해, 간호사가 들을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면회 시간이잖아. 나는 당신 직장 동료로 문병 온 거고. 여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정민아, 너무 위험해. 만약 누군가 봤다면 아무도 모를 거야.
게다가 저 여자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 정민아라는 이름의 여자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살 가능성이 크대.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정민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은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명의로 된 부동산부터 정리하자. 강남 아파트 시세가 올랐으니 지금이 적기야. 그런데 본인 동의 없이 어떻게 매매를?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의료진 소견서만 있으면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대. 준호의 말에 서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은? 사망하면 5억, 후유장애는 3억이야.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사망 진단서만 받으면 돼. 사망 진단서를? 식물인간도 결국은 죽거든. 시간 문제일 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민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순간 서윤의 혈액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 위험해.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생각해봐. 저 여자가 깨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잖아. 우리가 평생 기다릴 수는 없어. 정민아는 서윤의 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 차가운 손길에 서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것도 계획대로? 응. 내가 이미 알아봤어. 투자이민 자격 요건도 충분히 되고. 좋아. 그럼 빠르게 진행하자. 그들은 30분 정도 더 있다가 나갔어요. 서윤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투지가 생겼어요. 절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살아서 복수하겠다는 다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죠. 그날 이후 서윤은 모든 의지를 몸의 회복에 쏟았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정신을 집중했어요. 손가락 끝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건 사건 후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따끔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엔 간지러운 감각, 그리고 차츰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서윤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에게는 절대로요. 간호사님, 어느 날 밤 김수진 간호사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을 때 서윤은 용기를 냈어요.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수진은 깜짝 놀라며 서윤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서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라는 신호였어요. 정말이에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한 번 깜빡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서윤은 급하게 두 번 깜빡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서윤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아직 안 돼요. 왜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 남편이 위험해요. 수진은 서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게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서윤은 힘들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와 정민아의 대화, 재산 처분 계획,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수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도와주세요.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수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휴대폰, 노트북, 가져다 주세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서윤의 은밀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없을 때마다 노트북을 가져다 주었고 서윤은 조금씩 회복된 손가락으로 인터넷을 뒤졌어요.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걸 발견했을 때 서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준호가 벌써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했죠. 준호의 휴대폰 기록을 해킹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의 계정 정보를 공유했었거든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정민아와의 대화 내용은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캐나다 이민 서류 준비, 서윤명의 보험금 수령 방법, 심지어 병원 생명유지 장치를 끊는 방법까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태석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서윤은 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태석은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거든요. 며칠 후 이태석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준호가 없는 시간을 노려서였죠. 서윤아, 정말 너야? 태석 오빠, 도와주세요. 서윤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태석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말. 서윤아, 걱정 마. 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게. 아직은 안 돼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윤은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정민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서윤의 비밀 조사가 본격화된 지 한 달 후 준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병문안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올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정말. 준호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민아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여보, 그래도 부인인데 너무 그러지 마. 정민아의 말에는 가짜 동정심이 묻어 있었어요. 서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부인이라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죽은 사람이야. 준호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대화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계약 완료돼. 대리인 선임장을 위조하는 게 생각보다 쉽더라고. 서명은? 손가락에 잉크 묻혀서 지장 찍으면 돼. 의식불명 환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서윤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수진에게 부탁했어요. 내일부터 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네. 왜요? 저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야 해요.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될 거거든요. 수진은 서윤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의료진 회진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혈압이 불안정해요. 심박수도 비정상적이고요. 뇌파 검사 결과도 예전보다 나빠졌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스쳤죠. 그럼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정민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운 채로 모든 통화를 들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맞아. 보험회사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에 서류 정리를 끝내자. 그들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서윤의 지문을 찍으려고 왔어요. 간호사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서류 뭉치와 잉크패드를 꺼냈어요.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야. 준호는 서윤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윤은 온 힘을 다해 참았어요. 지금 깨어난다고 보여주면 안 되었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잉크에 찍고 서류에 날이 나는 순간 서윤은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생겼어. 이걸로 아파트 매매 서류는 완성이야. 준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가 나간 후 숨어있던 수진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은 몰랐죠. 일주일 후 준호와 정민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생명유지 장치를 끊으면 안 되나? 의사들이 안 해줘. 가족이 요청해도 법적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그럼 다른 방법을? 정민아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무슨 말이야? 병실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생명유지 장치가 갑자기 고장 난다거나.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준호가 혼자 병실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수상한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주사기를 서윤의 링거줄에 꽂으려는 바로 그 순간 서윤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놀랐어?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서윤이. 너가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던 거야? 궁금해? 내가 내 귀에 대고 빨리 죽으라고 말했을 때부터.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준호의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모든 걸 들었다는 거야? 응. 정민아와의 계획도, 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음모도, 그리고 방금 전에 날 죽이려던 것까지 전부 다. 서윤은 침대에서 내려와 준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서윤아, 오해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서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내 손에 들린 주사기는 뭐야? 영양제라도 놓으려던 거야? 준호는 떨어진 주사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서윤을 바라봤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민아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나는 혼자 온 거야. 거짓말. 내가 혼자 이런 일을 할 배짱은 없거든. 서윤은 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10분 전에 정민아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죠. 아, 맞다. 정민아가 주차장에서 망보고 있구나. 서윤은 정민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의 휴대폰으로 계획대로 끝났어. 올라와라고 말이죠. 너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는 거지. 5분 후 정민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가 서윤과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안녕, 정민아. 처음 만나네. 서윤의 인사에 정민아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김수진 간호사와 이태석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가시려고요? 이태석이 정민아의 팔을 잡았어요. 정민아는 당황한 채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명히 의식불명이라고 했잖아. 의식불명 맞았어.
하지만 넉 달 전부터 깨어 있었지.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와 정민아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대화를 모두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었어. 특히 방금 전에 내가 주사기로 나를 죽이려던 장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왔을 거야. 수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건 함정이야. 사기를 친 거잖아. 정민아가 소리쳤지만 이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함정이 아니라 정당방위죠. 살인 미수범들을 잡기 위한. 살인 미수? 우리가 언제? 주사기 안에 든 게 뭔지 검사해 보면 알겠죠. 이태석은 떨어진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준호는 완전히 포기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서윤이 비웃었어요. 내가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보험금을 노린 것도,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용서하라고? 우리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준호는 울먹이며 빌었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준호야. 서윤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8년간 함께했던 남편이 자신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잠깐 우리 이야기를 들어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정민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 넉 달 동안 충분히 들었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재산 분할하고 캐나다 이민 계획 세우고 심지어 내 생명보험금으로 새 집까지 알아봤다며? 정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서윤이 그들의 대화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준호야, 내가 어제 정민아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사기를 가지고 온 거고.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주사기 안에 든 게 뭔데? 이태석이 주사기를 봉지에서 꺼내 들여다봤어요. 일단 경찰 과학수사대에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지만 냄새로 봐서는 염화칼륨 같네요. 염화칼륨?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소량만 정맥에 주입해도 즉사할 수 있죠. 준호와 정민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서윤이 정민아를 향해 다가갔어요. 내가 내 병실에 처음 왔을 때 그 여자라고 불렀잖아.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나는 단지 뭐, 남의 남편 뺏고, 남의 재산 탐내고, 남의 목숨까지 노린 게 단지 뭐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넉 달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정민아,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저 여자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라고 했지? 정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서 내 침대 옆에서 버젓이 미래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내 돈으로 캐나다 가서 신혼여행하고 내 보험금으로 집 사고. 서윤은 정민아의 가방을 빼앗아 뒤졌어요. 안에서 캐나다 이민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가 나왔죠. 이것 봐. 벌써 계약금까지 넣었네. 내 아파트 처분한 돈으로. 이태석이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서윤이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위조된 위임장까지.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뭐야? 서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죠. 수익자를 준호에서 정민아로 바꾸려고 했구나.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정민아를 쳐다봤어요. 정민아, 이것까지 준비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이 서류는 누가 작성한 거야? 서윤이 서류를 준호에게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민아가 자신까지 배신하려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민아, 너는 나까지. 준호야, 지금 상황을 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다고? 내가 나를 버리려 했잖아. 준호와 정민아가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볼만하네. 남의 재산 앞에서는 한편이었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서로 탓하는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태석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형사 2명이 준호와 정민아를 향해 다가갔어요. 준호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정민아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잠깐요. 이건 함정이에요. 저 여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속인 거라고요. 속였다고요? 담당 형사가 되물었어요. 병원에서 혼수 상태라고 진단받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건 속임수가 아니라 기적이죠. 이태석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물들을 확인했어요.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준호 씨, 정민아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준호야, 내가 내 귀에 대고 빨리 죽으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절망했어.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준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서윤아. 그리고 내가 나를 죽이려 할 때까지 기다린 건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 미안하지만 넌 내 계획에 말려든 거야. 정민아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더 나빠.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 했잖아. 내가 나빠? 서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남편과 바람 피우고 혼수 상태 환자의 재산 빼돌리고 심지어 죽이려 한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해? 그건 뭐? 내가 한 일들은 정당하고 내가 한 일만 나쁘다는 거야? 형사가 정민아를 이끌고 나가려 할 때 정민아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야.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서윤은 정민아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대답했죠. 후회? 내가 뭘 후회해? 내 목숨을 지킨 것을? 내 재산을 되찾은 것을? 아니면 너희 같은 악인들을 법정에 세운 것을? 준호와 정민아가 경찰차에 실려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창가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힘들었죠? 수진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넉 달 동안 그 상황을 견딘다는 게 견딘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예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이태석이 서류 정리를 마치고 다가왔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네.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은 확실할 거야. 고마워요, 태석 오빠. 오빠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서윤아.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복수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일단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 시작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넌 아직 젊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도 안 된 나이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준호와 정민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증언했어요. 피고인들은 제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저의 재산을 가로채고 생명보험금을 노렸으며 결국에는 독성 물질을 이용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자료,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까지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왜 깨어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순히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는 일종의 함정수사 아닙니까? 함정수사요? 서윤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경찰도 아니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을 뿐이에요. 준호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민아는 계속해서 서윤을 째려보며 화를 내고 있었죠. 피고인 준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윤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보다 들킨 것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윤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피고인 정민아는 어떻습니까? 정민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 여자의 연극이었어요. 연극이라고요? 서윤이 처음으로 정민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혼수 상태 환자 옆에서 재산 분할하고 살인 계획 세운 게 연극이라고요? 그건 당신이 제 병실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연극이었나요? 정민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준호는 사기, 문서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민아는 사기 공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법정을 나서며 준호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너한테는 지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난 거야. 준호는 절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서윤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이태석과 수진이 양옆에서 함께했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수진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느껴요.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 제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태석이 격려했어요. 고마워요. 두 분 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서윤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배신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자유를 찾은 거였죠. 그날 저녁 서윤은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혼수 상태에서 들었던 그 모든 악몽 같은 대화들이 이제는 승리의 증거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서유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흔이 되기 전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건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